안녕하세요. 노후반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셨나요? 혹시 라면 드신 분 계시나요? 우리 세대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배고플 때, 피곤할 때, 혹은 마음이 허할 때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그런 음식이죠. 여러분 중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라면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라면이 정말 몸에 나쁘기만 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면을 먹되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비법은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우리 세대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냉장고에 별다른 게 없을 때 라면 한 봉지면 충분했잖아요. 배고플 때, 피곤할 때, 혹은 마음이 허할 때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그런 음식이죠. 어떤 분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밤늦게 라면 끓여서 함께 나눠 먹었던 추억도 있으실 겁니다.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먹던 라면, 감기 걸렸을 때 계란 하나 톡 깨서 넣어 먹던 라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소중한 기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건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짜게 먹지 마세요. 단백질 많이 드세요.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먹어도 되나? 몸에 안 좋지 않나?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다. 라면에는 단백질도 없고 몸에 안 좋다. 그냥 몸 망치는 음식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라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라면 먹으면 살찐다. 라면은 노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정말 그럴까요? 라면은 정말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일까요? 오늘은 이 라면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먼저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부터 짚어볼까요? 첫째,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특히 뇌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기운이 없을 때, 피곤할 때,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을 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몸이 확 살아나는 느낌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라면에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건 영양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죠. 라면은 오랜 세월 우리 식탁에 있었던 음식입니다. 우리의 추억과 감정이 담긴 음식이에요. 혼자 살든 가족이 함께 있든 라면을 끓일 때 나는 그 냄새, 보글보글 끓는 소리,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인 만족감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셋째, 요즘 라면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맛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라면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단백 라면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여서 만든 라면이에요. 저염 라면도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만든 라면입니다. 현미라면, 곤약면을 사용한 라면도 있고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한 라면도 나왔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건강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넷째, 라면에는 철분이 꽤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보통 하루 필요한 철분의 15에서 2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 자주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라면만 먹어서 철분을 보충하자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죠. 이제는 라면의 단점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라면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라면 한 그릇의 단백질 함량은 보통 5g 내외입니다. 50대 이후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남성 기준 약 60에서 70g, 여성 기준 약 50에서 60g 정도입니다. 그럼 라면만 먹는다면 턱없이 부족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셋째, 회복이 느려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넷째, 자꾸 기력이 딸립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자재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즉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은 나트륨 때문에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라면 1봉지에는 보통 1700에서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럼 라면 하나만 먹어도 거의 하루 섭취량을 다 먹게 되는 셈이죠.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붓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면의 나트륨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국물을 마시느냐, 그리고 스프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면의 나트륨 중 상당 부분이 국물과 스프에 들어있거든요. 스프를 절반만 넣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면 나트륨 섭취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즉 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라면의 면발은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영양소 부족입니다. 라면은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한 끼 식사로는 턱없이 영양이 부족합니다. 라면만 계속 먹는다면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각종 첨가물입니다. 라면에는 방부제, 인공향미료, 색소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라면이 정말 나쁜 음식 같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제 답은 이겁니다. 아니요, 라면 먹어도 됩니다. 단 이렇게만 드세요. 지금부터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라면도 충분히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프를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며칠만 드시면 금세 적응됩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두 번째 방법, 국물은 3분의 1만 드시고 버리세요. 라면 국물의 중독적인 맛,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나트륨과 지방이 집중되어 있어요. 면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버리세요.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방법, 단백질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계란 하나만 넣어도 단백질이 6g 이상 보완됩니다. 두부, 반모, 닭가슴살 조금, 참치 반캔, 삶은 달걀 하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보세요. 그럼 라면이 균형 잡힌 음식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방법,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파, 양배추, 숙주나물, 버섯,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파 등등 냉장고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으세요. 채소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보완해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넣으면 자연스럽게 면의 양이 줄어들어서 칼로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라면과 밥을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라면에 밥 말아서 드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면도 탄수화물, 밥도 탄수화물입니다. 한 끼에 탄수화물 폭탄을 먹는 셈이에요. 라면은 단독으로 드시되 단백질과 채소를 꼭 추가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라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라면은 자주 먹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매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라면을 드신 날에는 다른 짠 음식은 피하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고려해서 다른 식사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라면 드시기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능하면 저염 라면이나 기능성 라면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라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음식은 먹는 방식과 빈도,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은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위안이고 어떤 날엔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몸이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라면만큼 좋은 음식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이제 맛있기만 한 음식보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라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만 기억하세요. 스프 절반, 국물 적게, 단백질 추가, 채소 듬뿍, 밥과 함께 먹지 않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면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질문 모두 환영합니다. 라면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의 노후 더 반전 있게 만들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